오늘 영상을 보신 다음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마음에 들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으라차차이 부장입니다. 요즘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차량을 사야 할지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전기차나 수소차가 되겠지만은 현재 이 가도기적인 시기다 보니까 전기차를 사자고 하니 불이 날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결국 다음 세대인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가격 하락이 크게 눈에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렇다고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을 사자고 하니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구입을 할 때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성, 종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샀을 때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하나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란 두 가지의 동력원을 이제 섞어서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는 옛날에 아반떼 HD, 포르테 때 LPG 전기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가솔린, 전기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두 가지 동력원을 혼합하여서 운행되는 것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바퀴 구동 방식에 따라서 직렬, 병렬, 직병렬 방식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구동이 되냐에 따라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갈수록 전기차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갈수록 내연기관 차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에 전기 모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에서 내연기관 엔진이 움직일 때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하는 방식이고요. 배터리나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당연히 구조나 설계가 간단하겠죠. 그리고 비용도 이 하이브리드 차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수입차들에 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풀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 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요타 프리우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 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고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고요. 자체 배터리가 있는데 회생 제동 방식을 통해서 배터리는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완전 옛날 1세대라고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고속에서 이 전기 모터가 개입을 안 한다고 해서 고속 연비가 안 좋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도 전기 모터가 일정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고속 연비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다 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정 거리는 전기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거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일반 내연기관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통 50에서 60km 정도 이제 전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방식이 똑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량은 마일드,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 제일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각각의 특성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닉이라든지 LF 소나타라든지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인기가 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다 단종이 되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벤츠나 BM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위주로 차량을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벤츠와 BM을 제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예전에 나온 차량들은 벤츠는 회생 제동이 안 돼서 보통 좀 많이 꺼려 했었고요. BMW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 요소를 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예전에 한 5-60km 정도로 전기 주행할 수 있는 가는 거리가 그 정도로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BMW에서 지인이 5 시리즈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샀는데 보니까
이제 주행거리는 좀 늘어났습니다. 80에서 100km 정도까지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났고요. 대신에 회생제동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회생제동으로 충전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을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면 50km에서 100km 정도 사이니까 뭐 만약에 내가 출퇴근 거리가 50km 안에 들어가진다 그러면은 정말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가지고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대신에 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0km 정도이기 때문에 충전을 뭐 또 풀로 하실 필요는 없고 몇 시간만 하면 또 다 차긴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집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나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주 불편한 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두고 말들이 많죠?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그래서 요거는 장점과 단점을 들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은 경제성이죠.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뭐 20km도 거뜬하게 나오다 보니까는 뭐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신다거나 뭐 다음에 요즘은 고속 주행을 많이 해도 충분히 연비가 좋기 때문에 내가 주행거리가 많다, 특히 시내 주행이 좀 더 많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연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조용합니다. 처음 구동하는 방식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정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연비가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뭐 환경 이런 거에도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좀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왔을 때 차를 탔을 때 오 하이브리드 차량, 그 다음에 실내도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그런 전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실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플러스 점수를 많이 주십니다. 그럼 단점도 알아봐야 되겠죠. 단점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일단은 차량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연에 만약에 내가 주행거리가 뭐 10,000km밖에 안 탄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탈 이유가 없을 정도로 차 가격이 약 1,000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본전을 뽑겠다 하면은 5년, 6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일단 경제성이 좋지만 그 전에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차 가격에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보통 일반 연비를 10km로 잡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16km로 잡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연비 6km에 대한 거를 내가 1년의 거리로 나눠보게 되면은 이 계산이 본전이 어느 시점이 되는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경제적인 장점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량 가격이 비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수리비도 비쌉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부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중고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거 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수리가 터지면은 거진 대부분 현대나 기아, 뭐 BM 정식 서비스를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임도 비싸고 부품도 정품을 써야 되고 이러면은 유지하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 지금 뭐 500에서 뭐 700 사이 하는 거 뭐 K5, 그랜저 HG 이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500에서 700 뭐 조금 주행거리 짧은 거는 1,000만 원까지도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차들이 뭐 고장이 하나 나게 되면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세대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조금 생각을 하셔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에서 시작을 해서 속도가 올라가면 내연기관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됐을 때 내가 차량을 타고 움직였을 때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기로 움직이다가 바뀌겠죠. 내연기관으로 탕 바뀌는데 이때 이제 변속 충격이 생각보다 심하게 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차량을 타게 되면은 예열을 약간 하고 출발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차에 깔아앉아 있던 오일들이라든지 차도 한겨울에 열을 받아야 될 시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차가 돌면서 차도 조용해지고 이렇게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출발과 저속에서는 전기로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내연기관으로 바뀌는데 요때 퉁 하고 시동이 걸리니까 이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겨울철에 차량 타실 때 누가 들어도 심할 정도로 충격이 오니까 이런 걸 알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속에서
이렇게 차가 조용하다 보니까 뭐 이런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거 차에 잡소리 하나 들리면 계속 꼽히고 계속해서 그 소리가 신경 쓰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마음에 들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시고 나서 냉각수에 대한 관리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내연기관은 냉각수가 하나가 들어가져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하이브리드 엔진에 하나, 내연기관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총 2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냉각수 바꾸는데 뭐 크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냉각수만 교환을 해주더라도 이 냉각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큰 고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제네레이터 부품이 아주 비싼데요. 이 제네레이터 부품도 냉각수가 지나가서 열을 식혀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많은 물이 엔진 쪽부터 해가지고 많이 돌기 때문에 요거 최대한 자주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교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냉각수 같은 경우는 해봤자 뭐 4만원, 5만원 안에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하이브리드 차량 타신다면은 1년에 한 번은 교환하시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차량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하이브리드 차량 이래도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경제성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차는 어떻게 보면 사치품에 들어가고요. 얼마 전까지 현금 영수증도 그런 이유에서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뭐 남자들이랑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여전히 나는 부릉부릉거리고 내연기관에 그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을 사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나는 경제적인 요소 뭐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라도 나는 전기차 충전 요소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편하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든 뭐 어디를 찾아보시든 요즘 인터넷 키보드 워리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흔히 뭐 그런 것들 보시고 빠지지 마시고 신차 가셔가지고 이제 시승도 해보시고 실내 타셔서 실내도 보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중고로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중고차 매장 가셔서 겁내지 말고 매장 가셔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타보시고 차도 실제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제가 직접 차량 추천부터 점검, 체크까지 다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약 중고로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기 관련 부품,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이 8년에 16만인가까지 AS 기간이 있습니다. 차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AS 기간에 넘어가는 거 말고 안에 포함되는 걸로 선택을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이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AS 기간 남은 차량들로 선택을 하신다면은 몇 년 동안은 큰 돈 안 들어가고 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차량 추천부터 차량 점검, 체크 이런 거 응대까지 싹 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신다면은 처음 상담부터 쭉 끝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차량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차량의 종류, 특징, 장단점, 꼭 주의해야 할 점까지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